이번 영상에서는 MK 시스템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좀 달리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내추럴 프리퀀시를 소개를 할 때 아이겐 프리퀀시라고도 부른다고 했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렇게 댐핑이 없는 스프링만 달려있는 MK 시스템이죠. 이렇게 매스가 달려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X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mx 더블 닷 플러스 kx는 0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쓸 거라서 얘를 가속도 x 더블 닷에 대해서 식을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x 더블 닷은 마이너스 k 오버 m의 x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태 변수 state variable을 정의를 할 건데, 이제 무엇을 정의를 할 거냐? define x1이라고 하는 state variable을 x로 하고, 그리고 x2라고 하는 어떤 state variable을 속도 x.으로 좀 정의를 해볼게요. 왜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속도를 정의를 하느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런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를 이제 기술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디스플레이스먼트겠죠.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스태틱스가 아니고 다이나믹스를 하고 있으니까 특정 이 매스 M의 포지션이 어떤 특정 지점으로 딱 정해졌다고 하면 X가 알아서 디스플레이스먼트 X가 알아서 포지션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이나믹스를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갈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지, 또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나간다고 하면, 움직인다라고 하면 얼마나 빨리 나갈지, 스피드는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니까 이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변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속도 x.이 되겠죠. 그래서 상태 변수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이렇게 x랑 x., 두 개를 정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 벡터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를 할 건데, 자, 이제 이 필기에서 볼드체를 적을 수가 없어서 벡터를 이렇게 괄호를, 컬럼 벡터는 이렇게 괄호로 좀 적어 볼게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스테이트 벡터, 얘를 스테이트 벡터라고 불러요. 스테이트 벡터 x1하고 x2를 쌓아나간 형태의 벡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x랑 x.,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속도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스테이트 벡터는. 우리 스테이트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좀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ddt의 x,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x1 닷 그리고 x2 닷, 자,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하는 거는 각각의 요소를 미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xx 닷으로 이제 했으니까, 정의를 했으니까 x 닷 그리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x 더블 닷이 되죠. 그리고 우리 가속도는 여기 이제 식을 구해놨으니까 얘를 대입해주면 얘는, 자, x 닷은 우리 x2니까 x2가 될 거고, x의 더블 닷은 마이너스 k 오버 m의 x, 근데 x가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첫 번째 스테이트 베리어블이죠. x1 이렇게 되죠. 얘를 이제 매트리스 형태로 좀 다시 풀어서 적으면, 첫 번째 행은 x2, 1 곱하기 x2니까 이거는 0, 1, 그리고 두 번째 로,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n분의 k의 x1, 그리고 x2에 대해서는 0이니 텀이 없으니까 이렇게 k 오버 m 그리고 0 이렇게 되겠죠. x1, x2 이렇게 표현하면 똑같은 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운동 방정식을 또 한편으로 이 스테이트 벡터를 도입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냐면, 어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출력은 매트릭스 곱하기 x.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엔지니어링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배웠던 y는 ax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이게 아웃풋이고,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입력되는 거죠. 입력, input. 그래서 스테이트 벡터가 입력이 되고 이 MK,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이 이제 MK니까 MK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 시스템 파라미터로 정의되어 있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것은 X 벡터의 시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X는 디스플레이스먼트란 속도가 되는 거고 이 출력되는 Y는 매핑이 되는 이 Y는 DDT의 X 닷 그리고 시스템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K 오버 M 0 이렇게. 그래서 그 좀 더 고급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되면 될수록 이제 이런 형태를 문제를 더 풀게 될 거고 또 그 매트랩에 있는 OD45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수치 해석해를 구할 때도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정의를 해줘야 컴퓨터가 컴퓨터 문법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형태에 대해서 한번 솔루션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회의 형태를 가정을 할 건데 assume x 벡터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v1의 exponential lambda t, v2의 exponential lambda t 이런 형태로 해를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xponential lambda t는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v 벡터를 컬럼 벡터를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v 컬럼 벡터는 v1, v2가 쌓여 있는 형태. 그럼 이제 회의 형태를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x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find 이 람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v 벡터를 찾게 되면 이 x 벡터가 결정이 되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아까 전에 y는 ax 형태에서 좌변 이 y 벡터는 정의가 ddt의 스테이트 벡터 x였었죠. x 벡터를 시간 변화한 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래서 이 x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이제 exponential lambda t만 시간에 대한 텀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를 시간 미분하면 람다가 떨어지게 되고 exponential의 lambda t의 v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y는 ax 형태로 지금 시스템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변, 이 우변은 a의 우리가 가정한 회의 형태 exponential lambda t의 v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좌변하고 우변이 위의 식하고 밑에 식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같다를 풀게 되면 자 이거 밑에 있는 걸 먼저 좀 적을게요. 그러면 a의 exponential의 lambda t의 v는 람다의 exponential lambda t의 v 이렇게 되죠. 그래서 exponential 함수는 우리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v는 람다의 v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친숙한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 시스템의 결국에는 이 x를 찾는 것은 이 a라고 하는 시스템의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를 찾게 되면 람다랑 v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람다가 아이겐 밸류라고 불리고 이 v 벡터를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아이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그 스페이스를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를 아이겐 스페이스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프로블럼을 이제 푸는 방식은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풀어보면 얘를 이제 좌변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자, a v 마이너스 람다의 v는 자, 0벡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묶어 봅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v 벡터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요게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의미 있는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 of a 마이너스 람다 i 이게 이제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겐밸류. 자,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이렇게 자, 마이너스 람다 i가 있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람다가 있을 거고 아까 a가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k 오버 m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의 k 오버 m 요게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아이겐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i의 루트 k 오버 m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 이제 루트 n분의 k가 우리가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오메가 n으로 적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오메가 n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추럴 프리퀀시 오메가 n이 여기 아이겐밸류이기 때문에 i를 곱해준 게 이제 아이겐밸류죠.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또 아이겐 프리퀀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 아이겐 벡터를 이제 다음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겐 벡터는 자,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k 오버 m,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v1, v2는 0, 0, 요걸 이제 풀고 있었죠. 그래서 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간단하게 선택을 하려면 v1은 1을 넣으면 이게 v2는 람다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만족을 하죠, 지금. 자, 따라서 이 아이겐 벡터 v는 이렇게 v1, v2, 1 람다 이렇게 선택을 합시다. 그러면 얘는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n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풀이를 시작할 때 해의 형태를 이렇게 가정을 했었잖아요. x는 익스포넨셜 람다 t에 v1, v2 이렇게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게 지금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n 그러니까 두 개를 찾았죠. 그러면 이제 선형 시스템이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이제 솔루션을 만족하니까 자 x1, x2는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시키면 알파, 스칼라 알파로 곱해주고 익스포넨셜 플러스를 먼저 적을게요. 그러면 플러스 i 오메가 n의 t 곱하기 v1, v2가 1 람다였으니까 자, i 오메가 n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 자, 스칼라 베타 곱해주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n t 곱하기 1 마이너스 i 오메가 n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알파랑 베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 모르는 게 이제 알파, 베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은 두 개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은 자, 우리 이때까지 하던 노테이션 그대로 x0는 x0 그리고 x 닷의 제로는 v0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활용해서 좀 이니셜 컨디션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t가 0일 때 t는 0에서 이 위에다가 t는 0 대입하면 익스포넨셜 텀들은 1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알파, 베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붙는 것은 이게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두 번째 행에는 플러스 i 오메가 n이 알파 쪽에 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i 오메가 n이죠. 그래서 i 오메가 n의 알파 마이너스 i 오메가 n의 베타 이렇게 되죠. 이제 x1은 지금 요게 지금 x1의 제로잖아요. 그리고 요게 x2의 제로고 그래서 요게 x0, v0 이렇게 되죠. 이제 연립해서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를 좀 편안하게 풀기 위해서 그냥 역행렬을 곱해주는 식으로 좀 풀어볼게요. 1, 1 그리고 i 오메가 n 마이너스 i 오메가 n 곱하기
알파 베타는 x0 v0. 자,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알파 베타가 결정이 되죠. 이렇게 알파 베타는 자, AD-BC 분의 1, 자, 마이너스 2i 오메가 n 분의 1에 자리를 바꿔주고 마이너스 i 오메가 n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오메가 n 곱하기 x0 v0. 자, 이거 이제 그 매트릭스 곱하기 해주게 되면 는 마이너스 2i 오메가 n 분의 1에 마이너스 i 오메가 n x0 마이너스 v0 그리고 마이너스 i 오메가 n x0 플러스 v0 이렇게 나오죠. 자, 2분의 1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i 오메가 n은 안으로 이제 나누기를 해서 좀 넣어줄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자, x0 마이너스 x0 마이너스 i의 v0 오브 오메가 n 그리고 x0 플러스 i의 v0 오버 오메가 n 이렇게 나오죠. 자, 따라서 x1은 그 알파 베타를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게 지금 알파 베타였었잖아요. 이게 알파 베타였잖아요. 그래서 x1은 2분의 1에 x0 마이너스 i v0 오버 오메가 n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nt 자, 플러스 2분의 1에 x0 플러스 i의 v0 오버 오메가 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nt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이제 그 x1이 이제 실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뒤에 거는 앞에 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겠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cc. 자, 우리 속도 x2는 2분의 1에 x0 마이너스 i의 v0 오버 오메가 n 그리고 곱하기 이제 i 오메가 n이 있죠. 앞에서 보면 i 오메가 n의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nt 그리고 플러스 이 앞에 있는 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래서 이게 i 오메가 n이 붙는 것은 뭐 당연하게도 뭐 x2는 이제 x1의 시간미분이니까 이렇게 붙어 있겠죠. 우리 x가 x1이니까 요 이제 솔루션 x of t를 이제 구해 볼게요. x는 x1이고 이제 이게 구했던 게 2분의 1에 x0 마이너스 i v0 오버 오메가 n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i의 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앞에 있는 녀석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거 이제 더하기를 하는 방법은 이게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도 다 이제 전개를 한 다음에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합해 줘도 되지만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것의 실수부를 2배 해주면 되죠. 여기도 실수부가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의 실수부 곱하기 2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리얼 파트의 2분의 1. 자, 요거 이제 지금 전개를 해버립시다. 2분의 1에 x0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i의 x0 사인의 오메가 nt 마이너스 i의 v0 오버 오메가 n의 코사인의 오메가 nt 플러스의 v0 오버 오메가 n의 사인의 오메가 nt. 이게 허수부는 다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텀에 의해서 날아가니까 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실수부 한 것에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되죠. 이게 2배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되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x0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v0 오버 오메가 n의
사인의 오메가 n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솔루션 x of t는 x0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v0 오버 오메가 n 곱하기 사인의 오메가 nt 뭐 혹은 사인 코사인을 이제 합쳐주게 되면 x of t는 캐피탈 A 곱하기 코사인의 오메가 nt 마이너스 phi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삼각함수 합성 공식에 따르면 이 앰플리튜드는 x0 제곱 더하기 v0 오버 오메가 n의 제곱이고 이 phi는 아크탄젠트의 v0 오버 x0 오메가 n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그 운동 방정식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다가 그 사인 코사인으로 그 해 형태를 가정한 다음에 그 undetermined coefficient 메소드 그 미정계수법으로 풀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풀든 솔루션은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스테이트 벡터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속도 이렇게 두 가지를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이제 다이나믹스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페이스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그릴 때 이 두 개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 포트레이트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x 구한 솔루션이 x of t가 a의 코사인 오메가 nt 마이너스 phi고 그리고 이 속도는 얘를 이제 시간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a의 사인의 오메가 nt 마이너스 phi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페이즈 포트릿은 이 x랑 x닷을 한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것이라고 페이즈 포트릿이라고 부르냐, 이 가로축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놓고 세로축에다가는 속도를 놓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x1이고 요게 x2죠.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가로축 세로축에 놓고 그 솔루션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궤적은 바로 이제 한눈에 좀 파악이 되는데 MK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궤적일지,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요걸 이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표현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1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제곱 나누기 a제곱 플러스 오메가 na의 제곱 x닷의 제곱은 1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타원의 형태로 이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타원의 형태, 여기가 a 그리고 얘가 오메가 na 타원을 그리게 되죠. 궤적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기 조건이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x가 플러스고 이제 x' 플러스인 이런 초기 조건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t는 0이었다라고 하면 이 궤적을 따라서 이 속도가 플러스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타원 궤적이니까 속도는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그 원점으로 돌아오고 또 돌게 되는. 그래서 이 궤적을 그려 나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확인한 것처럼 타원의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 MK 시스템일 때는 그 이제 댐핑이 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아요. 나중에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보았습니다.